임종석 수상한 중동행, 뭔가 수상쩍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 방문 특사로 9일 출국했다고 밝혔는데요. 출국한 지 하루 지나 임종석 비서실장 중동행이 알려지면서 임종석의 행보에 강한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보시면 저 해외에 나가 있는 파병 부대들 내가 생각하면은 눈에 밟힙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UAE에 아크 부대가 있고요. 레바논에는 동명 부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애써서 근무하는 해외 파병 장병들 눈에 밟힙니다. 내가 가라 특사, 내가 가라 하와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내가 가라 특사, 중동의 임 실장이 좀 주말 사이에 2박 4일 좀 빡빡한 일정이긴 하지만 가서 위로 좀 해주고 오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시죠. 여기까지는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알쏭달쏭한 임종석 실장의 중동행 물음표를 찍어봤습니다.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임종석 실장이 2003년 문희상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해외에 나가는 것은 따져보니까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언론들이 다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년 만이었습니다. 자, 누가에 이어서 보시죠. 언제? 보시죠. 자, 평창올림픽 아까 우리 장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60일 정도 남았나요?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 2달 전, 개막을 2달 앞두고 임 실장이 중동을 향했습니다. 레바논과 UAE를 찾은 것이죠. 다음 화면 보시죠. 어디에? 보겠습니다. 근데 이 임 실장이 방문한 곳은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UAE와 레바논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두 나라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한 달 전에 다 갔다 온 곳이에요.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 한 달 전에 송 장관이 갔다 온 곳을 임 실장이 또 간 겁니다. 글쎄요. 이거 왜 그럴까? 한번 궁금증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왜 또 갔을까? 대통령이 눈에 밟힌다고 했지만 왜 임 실장이 굳이 갔을까? 왜라는 물음표가 남는 것인데요. 좀 더 여기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아무도 모르게 비서실장 파견 보낸 대통령 아니냐 이런 건데요. 청와대 보시죠. 어제 임종석 실장이 중동에 특사로 파견된 사실이 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임 실장은 이미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날 출발했는데 하루 늦게 기자들에게 저희 임 실장 저기 지금 중동에 가 있습니다라는 걸 하루 늦게 청와대가 공개한 거죠. 조금 이상합니다. 그동안엔 특사가 갈 때 미리 청와대가 다 기자들한테 알려줬는데 이번에 하루 늦게 공개한 거예요. 왜 그럴까? 계속 좀 물음표가 있는 것이죠. 여기 해외 파병 부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임종석 실장 우리 오는 거 잘 몰랐어요. 갑자기 온다고 연락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에 해외 파병 부대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갔다는 거죠. 미리 좀 사전에 알려주고 갔어야 했을 텐데 말이죠. 이런 부분 또 하나. 그럼 이거 왜 그럴까? 이 궁금증인데요.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임 실장이 이번 평창올림픽 개막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상 북한 인사와 접촉하기 위해서 비밀 접촉을 위해서 UAE와 레바논을 방문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일단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접촉설이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왜 그런 의심을 하냐면 과거 정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당시엔 이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싱가포르를 잠깐 특사 자격으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북한의 김양건 당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을 만나서 여기서 비공개로 뭔가 이제 남북 간의 어떤 정상 간에 좀 교류하는 문서가 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2009년에도 부인을 하다가 2012년에 밝혀지게 된 거고요.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도 중동으로 특사를 나갈 때마다 뭔가 북한과의 접촉설이 불거지고 청와대는 아니다 이렇게 좀 일축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북한의 레바논이나 시리아 같은 나라는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계속 드는 상황이고요. 제가 그래서 임태희 전 실장과 잠깐 통화를 해봤어요. 혹시 그래요? 이제 과거에도 그런 전력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사실 하던가요? 정권의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정권에서는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 이번 정권은 성격이 좀 다르니 오히려 제대로 하려면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들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면서 정확한 답변, 정확한 추측을 하기 좀 그러니까 답변을 피했습니다. 주요 의혹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하필 이 시기에 아무 현안이 없는 UAE와 레바논에
특사가 왜 림종석인가? 두 번째, 특사가 아니고 밀사인 게 9일 이미 출국했는데 발표는 10일에 했다. 세 번째, 그 많은 언론들이 림종석 특사 출국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네 번째, 레바논과 UAE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라 북한 대사관 진입이 용이하다. 다섯 번째, 10일 발표할 때는 이미 모처에서 북한 특사를 만나 돈과 북북 정보가 전달됐을 가능성. 여섯 번째,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따돌리기 위한 비밀 출국을 엄중 따져야 한다. 주사파 속성을 너무나 잘 아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것에 대해 대북 접촉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김문수 전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실장의 출국 사실을 알리면서 임종석이라면 전대협 의장으로서 1989년 임수경을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평양으로 파견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면서 당시 김일성을 기쁘게 해주고 3년 6개월간 징역을 살지 않았냐며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와 관련 임종석이 전대협 의장일 때도 임수경을 일본, 독일을 거쳐 북한의 특사로 보내지 않았나.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 대사관이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방문했다면서 여기에 대북 접촉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임수경을 먼저 보내놓고 나중에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무엇이 두려워서 비밀리에 먼저 출국하고 하루 지난 뒤에 발표했냐며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수상하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김문수 전 지사는 김일성주의자로서 3년 6개월 징역 전과까지 있는 임종석보다 더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특사는 없을 것이라며 왜 이 시기에 그 많은 외교관을 제치고 임종석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또 임종석 비서실장을 대북 비밀 창구로 하는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친북반미 의혹은 더욱 증폭되지 않겠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의 승패를 걸고 남북대화 통로로서 무리가 많더라도 비서실장 임종석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아직도 대화로 김정은의 핵미사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대북 강경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파리하고 다니면서 북괴 독재자에게는 너무나 순종적인 임종석, 이런 임종석의 과거 이력을 들춰본다면 절대 믿을 인간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계산책도 쇼지라고 자빠진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이 이처럼 비밀스러움이 넘쳐나는 이유가 국민들 눈에도 결코 떳떳한 행보로 비춰지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겠지요. 갈수록 태산이라고 오늘은 북괴가 80조 주면 대화 가능하다는 소식까지 터져나왔네요. 진짜 대한민국 망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태극기 화이팅님 구독료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